제1장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신비롭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 앞에 마냥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를 가진 예비 부모들이지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의 부모 역할에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 불안한 시선을 건네면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억눌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스치듯 지나치는 낯선 사람, 허울뿐인 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그 무게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NCD 보고서에는 여러 나라의 법과 제도가 아직도 20세기 전반 잔혹했던 우생학 운동에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과학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오늘날에도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한 현실을 잘 꼬집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갖 분야의 도서가 넘쳐나는 대형 서점과 온라인 매체에서 임신과 출산을 다루는 총천연색 자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유독 장애인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다룬 자료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당면하여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예비 엄마, 아빠의 임신과 출산 준비, 그리고 양육이 필요한 의학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를 보는 관점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손상을 가진 한 사람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예비 부모가 임신 또는 육아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예비 부모가 병원, 보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첫 번째, 장애인의 무부성권. 이 장에서는 장애인이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본격적으로 임신과 출산 준비에 필요한 의학 정보를 다루는 내내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장애인이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이 짧은 하나의 질문에는 사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염려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도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하나요? 다음, 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나요? 그러면 위의 질문이 담고 있는 여러 염려들에 대해 차근차근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도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하나요?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장애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UDHR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가 비록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가족이라는 친밀하고 안락한 울타리 없이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더 나아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며 이러한 관계 맺음에서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부모들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가족 또는 의료진,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편견에 시달려 왔습니다.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은 어린아이 같고 의존적이자 수동적이며 무성적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은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비장애인 부모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도 합니다. 2. 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나요? 우리가 키울 수 있으니까 주셨겠지. 혹시 아기에게 유전이 되어도 우리가 미리 겪어봤으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다 겪어보았잖니. 30대 시각장애인 부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성급한 편견입니다. 이러한 편견에 대해 호주의 여성 장애인 네트워크인 호주 장애 여성 WWDA의 국가정책 제안서에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먼저, 장애인 여성은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위험과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청소년 자녀들은 비장애인 부모를 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남는 어려움들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급한 편견에 사로잡혀 머뭇거리는 동안 이 아이들은 부모가 겪어온 비슷한 편견에 노출되고 또래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 문화를 접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염려와 편견을 떨치고 장애인 가족이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3.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나요? 좋은 엄마의 능력은 걸음마를 하는 아기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는 능력도,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능력도 아닙니다. 더구나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놀림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죠. 아이들은 누구나 서로 놀릴 거리를 찾아요. 단단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여기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호주 장애인 여성 캐리 킬로란.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NCD는 요람을 흔들며 장애를 가진 부모와 그 자녀의 권리라는 보고서에서 부모의 장애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부모의 장애가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종종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장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부모의 장애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기도 했고, 어떤 연구들은 자녀의 기능 부전이 부모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들은 장애인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상담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인 부모의 자녀 상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장애인 가정의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데 몰두하는 동시에 장애를 병적인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언제나 부모의 장애와 관련된 것처럼 짝지음으로써 부모의 장애가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을 강화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이 종종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 부모의 학대, 약물 남용 등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가 장애 때문이라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장애 유무는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의 문제는 장애가 아닌 특히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학대, 약물 남용 등 앞서 말한 요인들과 관련이 깊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애인 부모의 자녀 대부분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성장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나라 장애인 부부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부부는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을까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부부의 절반인 장애인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남성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쉽게나마 만 18세에서 45세 장애인 여성을 중심으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해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장의 소규모 분석 결과로 장애인 부부의 임신, 출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잠재적 이슈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결혼.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장애인 여성은 336명이었습니다. 이 중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34.8%인 117명이었고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26%인 87명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진 87명 여성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34.7%, 청각장애인 19.8%, 시각장애인 15.3%, 지적장애인 13.9%, 뇌병변 장애인 6.9%, 뇌전증 장애인 3.8%, 정신장애인 2.8%, 언어장애인 2%의 순서로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장애 등급은 경증 4급에서 6급인 경우가 57%로 많았으나 중증 1급에서 3급인 경우도 43%로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배우자에게는 장애가 없는 경우가 97.6%로 장애가 있는 경우 2.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만 18세에서 45세 여성 87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91.9%인 8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5%가 임신 기간 동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답했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처럼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지체장애인은 본인의 건강 악화를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 이들 중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22.6%인 2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유산이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녀를 원치 않아서 유산했다는 응답도 21.4%로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장애가 있는 상태로 임신한 여성들이 말하는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자료. 단위, 퍼센트. 어려움 없음 25%.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 22.3%, 본인의 건강 악화 14.2%,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11.3%,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9.3%, 출산 과정에 대해 두려워서 6.0%,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4.6%,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 3.9%, 주위의 시선 때문에 3.0%, 임신, 출산 관련 정보 부족 0.5%입니다. 3.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양육.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87명의 장애인 여성 중 91.3%인 80명은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도 각각 54%, 5.8%로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장애인 여성 중 94.1%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애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5.9%만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있는 장애인 여성들 중 35.7%는 엄마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약간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했고 19.1%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28.5%는 지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장애가 자녀 양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6.7%로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17세 이하인 장애인 여성들의 애로사항에는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18.7%, 보육 인력 또는 시설의 부족 16.2% 등이 있었고, 동시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2.4%, 주변의 편견과 시선 10.8% 등을 양육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3번째. 우리나라 장애인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보. 우리나라 장애인 부부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매뉴얼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2018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전국 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90명의 여성장애인 부부들은 산후조리, 엄마 아빠의 양육자 역할,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보를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가족계획과 피임, 임신 중 몸의 변화, 영양과 운동 등 기본적인 건강정보 역시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애인 가족의 임신과 출산 문제에는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 서비스, 출산 후 산후조리, 자녀 양육과 교육까지 생애 주기별로 주요 과제가 거의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4번째. 맺는 말. 장애가 있든 없든 임신, 출산, 양육은 모든 부모에게 무한히 감사하고도 힘겨운 과정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기로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신중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혹시 뜻하지 않게 아이가 찾아온다면 정성껏 길러내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인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정과 상황을 존중하며 응원합니다.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결혼도 하고 자녀를 잘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1급 40대 여성.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남편과 마음이 같다면 예쁜 아이도 낳아서 길러보세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생기고 지원제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호흡기 장애 2급 40대 여성.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임신이지만 임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아기 출산해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지체장애 3급 30대 여성. 엄마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 세상을 다 가진 기분.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열매 엄마로부터. 정신장애 3급 30대 여성.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면 주위 사람들 모두가 축하보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육아가 제일 큰 문제죠. 주위 사람들의 걱정에 불안해하기보다 나 스스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면장애 1급 50대 여성. 장애인의 모부성권 국내외 관련 협약 및 법규.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음, UN 장애인 관리 협약. UN 장애인 관리 협약은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금지. 차별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보장. 합리적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 요구. 제8조 인식 제고.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한 수단 요구.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장애를 가진 부모와 그 자녀들의 가족 관련 법규에 대한 권리와 책임 보장. 입양과 관련한 장애를 가진 부모와 그 자녀들의 권리 보장. 보조 생식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 제25조 건강. 성적, 생식적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보장. 제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권리 인정.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모 부성권의 차별 금지. 동그라미 1.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3. 교육 책임자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유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 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에서의 차별 금지. 동그라미 1.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동그라미 2.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 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 금지. 동그라미 4. 가족, 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 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5.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 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